저는 정분자입니다. 올해 69세죠. 30년 동안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제 가게 간판이 보이더군요. 네온 사인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고장났네. 저는 한숨을 쉬며 가게 문을 열었어요. 이 간판은 벌써 3년째 말썽입니다. 전기가 불안정해서 계속 깜빡거려요. 남편 만식 씨가 빨리 바꿔야지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미뤄왔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선순위가 밀렸을 뿐입니다. 가족들 챙기다 보니 정작 제 일은 뒷전이 되더라고요. 아침 준비를 마치고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 태수예요. 사위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어머, 태수야. 무슨 일이냐?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지수가 아픈 건 아닐까 싶었어요. 태수는 평소에 먼저 연락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지수는 괜찮지? 네, 지수는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날 오후 3시쯤 태수가 혼자 왔어요. 평소보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죠. 어머니,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있어요. 태수는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어요. 저는 차 한 잔을 내밀며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계획하던 카페 보증금도 마련해야 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태수에게 도움을 준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은 처음이었거든요. 2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아버지 수술은 언제 하시는 거야?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심장 수술인데 미룰 수가 없어요. 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위의 아버지라면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카페는 언제부터 시작하려고? 수술 끝나고 아버지가 회복되시면 바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미 좋은 자리를 봐뒀어요. 태수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깔끔한 카페 인테리어와 원두 볶는 기계 사진들이었습니다. 로스터리까지 직접 하려고 하거든요. 요즘 스페셜티 커피 수요가 많아져서 전망이 좋대요. 저는 사진들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쉬웠어요. 구체적인 계획서나 수치 같은 건 없고 사진만 있더라고요. 혹시 사업 계획서 같은 건 있니? 매출 예상이나 손익분기점 같은. 태수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아, 그런 건 따로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급해서 일단 말씀만 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억은 우리 가게 1년 순수익보다 많은 돈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일단 만식 아버지랑 상의해 봐야겠다. 그리고 계획서도 자세히 봐야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가능하면 빨리 부탁드려요. 태수는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표정에서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태수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줬어요. 태수와 지수의 신혼집 보증금 3천만 원도 보탰고 가전제품들도 거의 제가 사줬죠. 명절마다 용돈도 따로 챙겨줬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요. 딸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억은 정말 큰 돈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만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태수가 왔다 갔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무슨 이야기인데? 돈 이야기예요. 2억을. 전화기 너머로 만식 씨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하자.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네온사인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냥 전기 문제려니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깜빡이는 빛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만식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식 씨는 30년간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했어요. 성격이 느긋하지만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타입이죠. 분자야, 2억이 작은 돈인가? 우리 가게 순이익으로 치면 1년 반은 좋게 걸려. 알아요. 하지만 가족인데? 특히 장인어른 수술이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식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정확한 계획서부터 받아보자. 수술 일정도 확인하고, 그리고 상권 분석이나 손익분기점도 따져봐야지. 너무 까다롭게 굴면 사위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돈 문제는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아. 특히 사업자금은 더더욱 그렇고. 만식 씨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감정적으로 돈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태수의 표정, 말투, 그리고 그 다급함.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는 길에 다시 간판을 봤어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바꿔야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깜빡이는 네온사인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열쇠가 될 줄은. 생각해보니 태수에게 돈을 주기 시작한 건 2019년 지수와 결혼할 때부터였어요. 그때 태수는 32살이었고 지수는 30살이었습니다. 연애 3년 만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지수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신혼집 보증금이 좀 부족해서요. 태수가 처음 돈 이야기를 꺼낸 건 결혼 한 달 전이었어요. 원래 각자 준비하기로 했던 보증금인데 태수 쪽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3천만 원 정도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통장을 털었어요. 딸의 새 출발인데 돈 때문에 걱정하게 할 수 없잖아요. 괜찮다. 가족인데 뭘. 태수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절을 하더라고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말을 믿었어요. 진심으로요. 결혼 후에도 도움 요청은 계속됐습니다. 2020년 초에는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했어요. 어머니 냉장고 사려고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요. 얼마짜리로 살 거야? 200만 원 정도 제품을 보고 있어요. 할부로 하려다가 이자가 아까워서요. 저는 또 선뜻 줬습니다. 할부 이자 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해 여름에는 에어컨이었어요. 가을에는 세탁기였고요. 2021년에는 TV까지. 어머니가 사주시는 가전이 제일 좋아요.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가 봐요. 태수는 매번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위가 저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한다는 게 뿌듯했어요. 2022년에는 명절 용돈이 정기화됐습니다. 추석과 설날마다 50만 원씩 따로 챙겨줬어요. 지수한테는 따로 주고 태수한테도 또 따로 주고요. 사위도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만식 씨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우리 가게가 잘 되고 있었고 가족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았거든요. 2023년에는 여행비까지 보탰습니다. 태수가 지수랑 제주도 가려는데 경비가 빠듯해서요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필요해? 100만 원 정도면 넉넉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흔쾌히 줬어요. 젊은 부부가 추억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수였어요. 점점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뭐가 받는 거야? 그래도 나중에 다 갚을게. 지수는 항상 나중에 갚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갚으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고 싶어서 준 거였어요. 올해 초까지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태수가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거의 자동으로 지갑을 열었어요. 어머니 차 검사비가, 어머니 지수 생일 선물을, 어머니 회사 회식비가 매번 20만 원, 30만 원씩 작은 돈들이었어요. 하지만 쌓이면 큰 돈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만식 씨가 제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자야, 1년에 태수한테 얼마나 줬는지 계산해 봤어? 얼마나 줬는데? 작년에만 800만 원이야. 명절 용돈 100만 원, 가전 300만 원, 여행비 100만 원, 자잘한 거 300만 원.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줬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형편에 어려운 건 아니잖아.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야. 한도가 있어야지. 만식 씨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태수가 보여준 카페 자료를 다시 생각해 보니 이상했어요. 사진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고요. 여보, 태수가 보여준 카페 사진들 기억나죠? 응, 왜? 뭔가 허술하지 않았어요? 사업 계획서도 없고 수치도 없고. 만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 생각했어. 보통 사업하려면 상권 분석부터 해야 하는데.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태수가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썼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지수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지수야, 태수 요즘 뭐하고 지내니? 회사 다니면서 카페 준비하고 있어요. 원두 공부도 하고 있고요. 원두 공부는 어디서 해? 아, 온라인으로요. 자격증도 따려고 한다더라고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카페 자리는 정했어? 아직이요. 몇 군데 보고 있다고 하는데 확정은 안 됐대요. 임대료는 얼마나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태수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지수도 태수의 사업 계획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부부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한다는 게요. 그날 저녁 만식 씨와 다시 이야기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해요. 뭐가? 태수 계획이 너무 막연해요. 지수도 잘 모르고 있고. 만식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돈을 줘서 그런 건 아닐까?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봐. 매번 조금씩 달라고 해서 주고 또 달라고 해서 주고. 혹시 우리를 ATM로 보는 건 아닐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태수가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보였던 표정, 말투, 그리고 받고 난 뒤의 태도.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점점 당연하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통보에 가까웠고요. 어머니 이거 좀 도와주세요. 예전에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였는데 이제는 도와주세요가 됐어요. 미묘한 차이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태수를 망쳐놓은 건 아닐까? 너무 쉽게 돈을 줘서 버릇을 나쁘게 만든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가게에 나가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2억 건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간판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불안정한 빛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관계도 이 간판처럼 불안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태수가 2억을 달라고 한 지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만식 씨와 상의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서부터 받아보자. 그날 오후 태수가 다시 가게로 왔어요. 이번에는 지수도 함께였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좀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계획서 가져왔어요. 태수가 파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찬찬히 살펴봤어요. A사 용지 5장 정도였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부실했습니다. 태수야, 이게 전부야? 네, 일단 개략적인 계획서고요. 세부 사항은 자리가 확정되면 더 구체적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저는 계획서를 다시 봤어요.
예상 매출이나 손익분기점, 상권 분석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월 예상 고객수 300명, 객단가 8,000원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이었어요. 이 숫자들은 어떻게 나온 거야? 근거가 있어? 태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비슷한 카페들 평균을 참고했어요. 어느 카페들?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들이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막연했거든요. 그리고 장인어른 수술 일정은 언제라고 했지? 다음 주 화요일이요. 어느 병원이고 무슨 과야? 태수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큰 수술이면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왜 이제야 돈 이야기를 하는 건지. 태수야, 죄송한데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 어떤 자료요? 상권 분석, 임대료 정보, 정확한 손익분기점. 그리고 수술비 견적서도 보여줄 수 있어? 태수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어요. 옆에 있던 지수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것까지 다 필요한가요?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더 신중해야지. 2억이 작은 돈이야? 만식 씨가 끼어들었어요.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만식 씨였는데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특히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더더욱 그렇고. 태수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평소에 온화했던 얼굴에서 다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더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 그러자. 우리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게. 태수는 지수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나가면서 지수가 저를 돌아봤는데 눈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지수야, 우리도 이해해줘. 큰 돈이잖아.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따라 나갔어요. 그들이 나간 후 가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 제가 너무 까다롭게 군 걸까요? 아니야. 당연한 요구야.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무조건적으로 줬던 게 문제지. 만식 씨가 제 어깨를 토닥 여줬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태수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수야, 엄마도 마음이 아파. 하지만 이번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에 나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손님들 시선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몇몇 상인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자네가 사위 쫓아냈다더라. 돈 때문에 그랬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거죠? 점심때 옆 가게 술래 언니가 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분자야, 태수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무슨 소리예요? 아, 모르고 있었구나. 단톡방에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 술래 언니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단톡방을 보여줬어요. 상인의 단톡방이었습니다. 분자네가 사위한테 너무 매정하게 군다는 이야기가 있어. 아버지 수술비도 안 준다고. 저는 당황했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퍼뜨린 거죠? 언니,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분자 편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 술래 언니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만식 씨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우리가 사위 아버지 수술비도 안 준다고. 만식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퍼뜨렸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이야기가 잘못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많이 아파요. 스트레스성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임신 초기라서 위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급하게 입원비가 필요해서 연락드려요.
계좌 보내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수가 임신했다고요? 언제부터요? 바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태수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태수야, 지수가 임신했다고. 언제부터? 아직 초기라서 말씀 안 드렸어요. 6주 정도 됐어요. 지금 어느 병원에 있어? 강남성 모병원이요. 산부인과에서 입원 중이에요. 지금 가볼게. 아니에요. 너무 늦었고 지수도 자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만식 씨와 마주봤어요. 여보, 지수가 임신했대요.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에 출혈이 있어서 입원했다고. 정말? 태수가 입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만식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분자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 우리가 거절한 직후에 갑자기 임신, 갑자기 출혈, 갑자기 입원. 저는 만식 씨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럴 리는. 하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지수인데? 우리 딸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확인해 봐야 해. 문자에 병원명이나 진료과 담당의 이름이 있어? 차트 번호는? 저는 문자를 다시 봤어요. 그냥 강남성 모병원 산부인과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내일 아침에 직접 가보자. 그전에는 절대 돈 보내지 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수가 정말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는 길에 간판을 봤어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그 불안정한 빛처럼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엔 확인하고 행동하겠다는 것. 더 이상 눈 감고 귀 막고 주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강남성 모병원으로 갔어요. 산부인과에서 지수를 찾았는데 입원 환자 명단에 지수 이름이 없었습니다. 혹시 박지수 씨 입원하셨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응급실 기록에도 없네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태수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급하게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받더라고요. 지수야, 엄마야. 괜찮아? 엄마? 네, 괜찮아요. 병원에 있다며?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어제 병원 갔다가 집에 왔어요. 입원 안 했어? 입원요? 아니요, 검사만 받았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태수가 말한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수야, 혹시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태수가 그렇게 말했어. 그게 좀 복잡해요. 나중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지수는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식 씨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병원에 지수 입원 기록이 없어요. 그럼 태수가 거짓말한 거야? 지수도 말을 얼버무리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만식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분자야, 이제 확실히 해야겠어.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잖아. 저는 가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뒤쪽 주차장에서 태수 차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가게 앞 골목에 주차하는데 왜 뒤쪽에 세워뒀을까요? 차에 가까이 가니 대시캠이 보였어요. 태수가 블랙박스 귀찮다고 투덜댔던 게 생각났습니다. 항상 음속어로 해놓는다고 했는데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남의 차라지만 사위차이고 주차장도 제 가게 뒤쪽이니까. 게다가 요즘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차 문을 열어보니 잠겨있지 않았어요. 대시캠을 확인해 봤는데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것만 잠깐 확인해보자. 저는 메모리 카드를 빼서 가게로 가져왔어요. 만식 씨가 예전에 사준 노트북에 넣어봤습니다. 파일들이 주르륵 나왔어요. 최근 며칠 동안의 녹화 기록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음성도 함께 녹음되어 있었어요. 태수가 음소거를 깜빡한 모양입니다. 하나씩 들어보는데 대부분 의미 없는 소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 파일에서 태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누나, 나야. 누나라고요? 태수에게 누나가 있었나요? 오늘 장모님이 돈 안 준다고 했어. 완전 빡쳤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모님이라니. 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야, 그럴 줄 알았어. 엄마 돈줄은 오늘로 끝장낸다. 엄마 돈줄이라고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계획대로 가자. 임신카드 써볼게. 사진 없어도 울면 끝이야. 동네가 알아서 난리 날 거야. 저는 손이 떨렸어요. 임신이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2억 중에 1억은 누나 걔 빚 막는 거 맞지? 나머지 1억으로 당분간 버티고. 걔 빚이라고요? 카페는 핑계였다는 건가요? 걱정 마. 장모가 워낙 호구라서 금방 넘어올 거야. 지금까지도 그랬잖아. 호구라니. 저를 호구라고 했다고요? 동네 소문도 벌써 퍼뜨렸어. 상인 회장한테 미리 말해뒀거든. 아버지 수술비도 안 준다고. 정말 태수가 소문을 퍼뜨린 거였어요.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아끼고 챙겨줬던 사위가 저를 호구로 보고 있었다니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만식 씨에게서였습니다. 분자야, 시장 CCTV 확인해 봤어. 왜요? 어젯밤에 가게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렸다는 제보가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상한 사람들이요? 응, 상인회에서 확인해 보니까 어젯밤 11시경에 낯선 남자들 2~3명이 우리 가게 주변을 돌아다녔대. 뭐 때문에요? 모르겠어. 그런데 신기한 게 우리 가게 네온사인 때문에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어. 네온사인이요? 그 깜빡이는 간판 말인가요? 빛이 깜빡거려서 CCTV에 명암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얼굴이 흔들림 없이 잘 잡혔다는 거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사채업자들인가요? 여보, 빨리 집에 와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야? 태수 관련해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만식 씨가 급하게 집으로 왔어요. 저는 대시캠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만식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 자식이 정말로 우리를 호구로 봤구나. 여보,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지수는 어떻게 하고? 일단 차근차근 증거부터 정리하자. 그리고 장부도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그동안 모아둔 장부들을 꺼냈어요. 포스기에서 나오는 지 리포트도 습관적으로 묶어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분자야, 혹시 태수가 카페 시뮬레이션 한다고 매출표 같은 거 빌려간 적 있어?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 가게 매출 자료를 참고하고 싶다고 해서. 그럼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 조작했을 수도 있어. 저는 파일들을 뒤져봤어요. 태수가 가져간 자료와 실제 지 리포트를 비교해 봤더니 숫자가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태수가 가져간 자료에는 월 매출이 800만 원인데 실제로는 600만 원이었어요. 허위로 부풀린 거네. 카페 매출 예상을 과장하려고.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정성스럽게 도와줬는데. 그리고 여보, CCTV에 나온 그 사람들. 혹시 사채업자일까요? 가능성이 높아. 태수가 누나 걔 빚 얘기했잖아. 아마 돈 받으러 온 걸 거야.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사채업자들이 우리 가게까지 왔다니.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만식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분자야, 이제 그만 당하고 살자.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어. 준비요? 응, 진실을 밝힐 준비. 내가 예전에 우체국에서 배운 게 있어. 만식 씨의 눈에 결의가 보였어요. 일단 오늘부터 모든 증거를 정리하자.
대시캠 녹음, 장부 자료, CCTV 영상.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내용 증명 보내는 거야. 상인 회장이랑 소문 퍼뜨린 사람들한테. 저는 만식 씨를 다시 봤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남편이 이렇게 단호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호구라서 금방 넘어올 거야. 정말 저는 호구였을까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호구짓이었을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는 길에 간판을 봤어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 깜빡이는 빛이 진실을 밝혀줄 열쇠였다는 걸 알았거든요. 고마워, 네오나. 내가 없었으면 저 사채업자들 얼굴도 못 봤을 텐데. 저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만식 씨는 30년간 우체국에서 일하면서 내용 증명 업무를 수도 없이 처리했어요. 덕분에 법적 절차에는 누구보다 능통했습니다. 분자야,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시간이야. 그날 오후 만식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차근차근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보낼 거예요? 상인 회장, 그리고 소문 퍼뜨린 주요 인물들. 김술래, 박영자, 최덕순. 만식 씨는 명단을 적어가며 말했습니다. 모두 동네에서 입이 긴 사람들이었어요. 뭐라고 쓸 건데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명예훼손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는 거야. 만식 씨가 작성한 내용 증명을 보여줬어요. 수신인께서는 지난 며칠간 저희 부부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셨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즉시 법적 대응보다는 상호 이해를 통한 해결을 원하므로 오는 토요일 오후 7시 저희 자택에서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진실을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지 않으시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협박이 아니라 정중한 초대였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 태수한테도 연락해야지. 만식 씨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야, 만식이야.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려고 해. 지수랑 같이 와. 가족 모임이요? 응, 요즘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 정리하고 싶어. 그리고 내 사업 계획도 다시 들어보고. 태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아, 그럼 투자해 주시는 건가요? 일단 와서 이야기하자. 상인 회장님들도 오시거든. 네, 알겠습니다. 태수는 신이 난 것 같았어요. 아마 드디어 돈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만식 씨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자, 이제 준비를 시작하자. 무슨 준비요? 증거 정리부터. 그리고 스마트 도어벨도 확인해 봐야겠어. 스마트 도어벨이요? 저는 깜빡했었는데 작년에 만식 씨가 설치한 게 있었어요. 혹시 어제 태수가 왔을 때 녹화됐을 수도 있어. 만식 씨가 휴대폰으로 도어벨 앱을 확인했어요. 며칠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 어제 태수가 오기 전 영상이었어요. 현관 앞에서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수야, 나야. 연습 한번 해보자. 연습이라고요? 울면서 무릎 꿇는 연기 말이야. 어머니가 마음 약하시거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연기였다니. 아니야, 더 슬프게. 임신부 같으니까 배도 좀 내밀고. 배를 내민다고요? 정말 임신 연기를 연습했다는 건가요? 좋아, 그렇게 하자. 어머니는 금방 넘어갈 거야. 영상은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작정이었던 거야. 만식 씨도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평소에 온화한 분인데 목소리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목요일에는 상인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분자야, 만식 씨가 내용 증명을 보냈더라고. 네, 회장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토요일에 가볼게. 그런데 정말 법적 대응까지 할 생각이야? 회장님,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세요? 그래, 알겠어. 토요일에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상인 회장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금요일에는 태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뵐게요. 지수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억지로라도 데려갈게요. 투자 결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씁쓸했어요. 아직도 투자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니. 만식 씨는 이틀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대시캠 녹음을 USB에 복사하고 장부 자료들을 정리하고 CCTV 화면을 캡처해서 인쇄했습니다. 분자야, 내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우리는 증거로 말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그리고 태수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마.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들이 전부 사실이야. 토요일 오후가 되자 저는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가족처럼 지낸 사위와 딸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 여보,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분자야,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너무 많이 베풀었잖아. 그래도 지수가 상처받을까 봐. 지수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만식 씨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모든 걸 공개할 때였습니다. 오후 6시 30분경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상인 회장, 김술래 언니, 박영자 언니, 최덕순 언니.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분자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되길 바라. 네, 회장님. 오늘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해요. 7시 정각에 태수와 지수가 왔어요. 지수는 정말로 배를 내밀고 있었고 태수가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아직 많이 힘들어해요. 빨리 이야기 마치고 집에 가려고요. 태수는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8명 정도 되니 좀 복작복작했어요. 만식 씨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오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 부부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어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영상 하나 보시죠. 만식 씨가 TV를 켰어요. 그리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뭔가 예상과 다르다는 표정이었죠. 이건 태수차 블랙박스에서 나온 음성입니다. 누나, 나야. 오늘 장모님이 돈 안 준다고 했어.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돈줄은 오늘로 끝장낸다. 상인 회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2억 중에 1억은 누나 걔 빚 막는 거 맞지? 김술래 언니가 헉 소리를 냈어요. 장모가 워낙 호구라서 금방 넘어올 거야.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수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만식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녹음이 끝난 후 거실은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태수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지수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상인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게 정말 태수 목소리가 맞나? 태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게 누나랑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진짜가 아니라. 농담? 만식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2억 달라고 한 것도 농담이고 아버지 수술비라고 한 것도 농담이야? 아니요, 그건 진짜예요. 아버지가 정말 아프세요. 태수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람들 표정이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어요. 여러분, 이것들 좀 보세요. 첫 번째는 장부와 G- 리포트였어요. 이건 우리 가게 실제 매출입니다. 월 평균 600만 원 정도죠. 그런데 이건 태수가 카페 사업 참고용으로 가져간 자료예요. 800만 원으로 부풀려져 있어요. 술래 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거짓으로 만든 거야? 그뿐만 아니에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태수 카드 내역이에요. 해외 결제, 명품 구매, 카페 준비와는 전혀 관계없는 지출들이죠. 지수가 남편을 돌아봤어요. 태수야, 이게 뭐야? 해외 결제가 왜 이렇게 많아? 그건 원두 수입업체 결제야. 월 300만 원씩 원두를 수입했다고 만식 씨가 냉정하게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 명품 구매는 뭐야? 가방, 시계. 이것도 카페 사업이야? 태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저는 스마트 도어벨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화면에 태수가 현관 앞에서 전화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울면서 무릎 꿇는 연기 말이야. 어머니가 마음 약하시거든. 아니야, 더 슬프게. 임신부 같으니까 배도 좀 내밀고. 거실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머나, 연기를 연습했다고? 지수도 같이? 지수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태수를 쳐다봤어요. 태수야, 정말 연기였어?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장님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수야, 그럼 상인회에 퍼뜨린 소문은 뭐야? 장모님이 수술비도 안 준다고. 그건 제가 화가 나서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상황이 완전히 태수에게 불리해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칠고 급한 소리였어요. 누구지? 만식 씨가 도어벨을 확인했는데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박태수 씨 있습니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CCTV에 나왔던 그 사람들인가요?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니에요. 없어요. 태수가 급하게 소리쳤어요. 우리는 대부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윤미경 씨 보증으로 받은 대출 연체건으로. 윤미경이라고요? 녹음에 나왔던 누나 이름이었어요. 3천만 원 연체 상태입니다. 보증인 박태수 씨와 상담이 필요해서.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태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식 씨가 문 쪽으로 가면서 말했어요. 잠깐만요. 지금 가족 모임 중인데.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없어서요. 그 사람들이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112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저희 집에 사채업자들이 와서. 몇 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만식 씨가 나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대부업체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조용히 물러나라고 했어요. 민사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대부업체 사람들이 물러간 후 경찰이 저희에게도 상황을 물어봤어요. 혹시 피해를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만식 씨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저희와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다만 가족 중에 연루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태수를 봤어요. 보증을 서신 건가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요? 3천만 원이요. 본인이 직접 빌린 게 아니라 보증만 선 거죠? 네. 누나가 걔 때문에 급해서.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증 관계는 민사 문제니까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세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또 찾아오면 즉시 신고하시고요. 경찰이 간 후 거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태수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누나 빚 보증도 서고.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태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분명 화가 났는데 무릎 꿇은 사위를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태수야, 일어나.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급해서 그런 거였는데 점점 잘못된 길로 빠졌어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태수야, 정말 임신도 거짓말이었어?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지수야.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하지만 만식 씨는 냉정했어요. 태수야,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만식 씨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뭔지 알지? 이혼 서류였어요. 그리고 재산 기여도 증명 자료들. 지수야, 결정할 시간이야. 만식 씨가 딸을 봤어요. 내가 선택해. 이 사람과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지수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미안해, 태수야. 하지만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지수가 서류에 서명했어요. 태수가 소리쳤어요. 지수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너무 많이 줬어요. 만식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누나, 빚 보증권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해결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태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저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3년간 가족이었는데. 하지만 만식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분자야, 용서는 시간이 아니라 변화로 받는 거야. 태수가 정말 변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는 우리도 기다릴 수 없어. 상인 회장과 언니들도 하나둘 일어났어요. 분자야,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런 소문 함부로 퍼뜨리지 않을게.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 거실에는 저희 가족만 남았어요. 태수는 마지막까지 애원했지만 결국 혼자 나갔어요. 지수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괜찮아, 지수야.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시장 쪽에서 네온사인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 빛이 진실을 밝혀주는 등대 같았거든요. 고마워, 네온아. 내가 없었으면 이 모든 걸 밝혀낼 수 없었을 거야. 저는 혼잣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었지만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 거실에는 저희 가족과 태수만 남았어요. 태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만식 씨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태수야,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해봐. 거짓말, 조작, 여론 조작. 이게 한두 번 실수가 아니잖아. 만식 씨가 차근차근 따져봤어요. 누나, 빚 보증 3천만 원도 우리 몰래 했지?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뿐인가? 허위 매출표 만든 것, 임신 연기 연습한 것.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 저는 태수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정말 아들처럼 생각했었는데. 태수야, 저한테 호구라고 했지? 어머니, 그건 정말. 아니야,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안 그러면 이런 짓을 할 수 없어. 저는 서운함보다 실망감이 컸어요. 만식 씨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와 함께 다른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재산 기여도 증명서야. 무슨 뜻이에요? 지수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동안 너희에게 준 돈들에 대한 기록이야. 신혼집 보증금 3천만 원, 가전제품 1천만 원, 생활비 지원 500만 원. 만식 씨가 하나하나 읽어 나갔어요. 총 7,800만 원이야.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돈은 증여가 아니라 지수에 대한 지원이었어. 법적으로는 지수의 특유 재산이지. 그러니까 이혼할 때 태수는 이 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뜻이야. 저는 만식 씨가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건 허위사실 유포 증거 자료야. 만식 씨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단톡방 캡처와 증언서들이었습니다. 상인 회장님과 언니들이 모두 증언해 주기로 했어. 내가 어떻게 소문을 퍼뜨렸는지 말이야. 태수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택해.
조용히 이혼에 동의하고 우리 가족에게서 완전히 손을 떼거나 만식 씨가 잠깐 멈췄어요. 아니면 법대로 하거나 명예훼손,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거나 태수가 벌벌 떨었어요. 사기요? 응. 거짓 정보로 돈을 요구한 거잖아. 아버지 수술비라면서 실제로는 누나 빚 갚으려고 했으니까. 저는 만식 씨가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수야. 만식 씨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누나 계좌로 이체한 기록도 다 있어. 태수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준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추적했어. 신혼집 보증금 중 1천만 원, 가전제품비 500만 원. 다 누나 통장으로 갔더라고. 만식 씨가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횡령이야. 우리가 지수를 위해 준 돈을 다른 용도로 썼으니까. 태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태수야, 이제 그만해. 지수야, 나도 처음에는 너를 믿고 싶었어. 하지만 이 모든 증거를 보고도 어떻게 믿어? 지수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호구라고 한 것, 나한테 연기 가르쳐 준 것. 이게 사랑이야? 태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지수가 막았어요. 이제 됐어. 우리 끝이야. 지수가 테이블 위의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괜찮겠어? 제가 딸을 걱정스럽게 봤어요. 네, 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썼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지수야. 정말로? 응. 정말로. 지수가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놨어요. 만식 씨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태수야, 이제 선택해. 조용히 갈 거야? 아니면 법정에서 만날 거야?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 지수한테도 우리한테도. 네. 누나 빚은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우리는 더 이상 상관없어. 태수가 무릎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태수가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 태수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태수가 마지막으로 절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거실에는 저희 가족만 남았어요. 지수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줬어요. 지수야, 잘했어. 엄마,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아니야. 내가 착해서 그런 거야. 만식 씨도 다가와서 앉았어요. 지수야,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힘들까요? 힘들겠지. 하지만 거짓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낫지. 만식 씨가 딸의 어깨를 두드려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여보, 태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 누나 빚 때문에 한동안 고생할 거야. 그리고 직장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고. 불쌍하긴 하네요. 분자야, 동정하지 마. 자기가 한 일이 대가야. 만식 씨 말이 맞았어요. 태수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저희는 앞으로의 일을 계획했어요. 지수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자. 상담도 받아보는 게 좋겠어. 회사는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주부터 출근할 예정이에요.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수가 의외로 담담했어요.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3년 전 태수와 지수가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거짓된 관계는 정리됐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시장의 네온사인이 보였어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내일은 정말 바꿔야겠다. 저는 혼잣말하며 눈을 감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5년 가을이에요. 시장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단장한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깜빡이던 네온사인은 이제 없어요. 대신 따뜻한 LED 조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분잔의 반찬 공방. 새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방이라는 단어를 추가했거든요. 엄마, 오늘 매출 어때요? 지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요즘 지수는 주 3일 정도 가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좋아. 김치 주문만 20통이나 들어왔어. 정말요? 벌써 입소문이 났나 봐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이혼 후 지수가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한 달 정도는 거의 말도 안 하고 방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도 받게 했고 천천히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지수야, 엄마 손도 늙었는데 혼자 하기 버거워.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 정말? 회사 일도 바쁠 텐데. 괜찮아요. 오히려 손 쓰는 일이 좋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게 시작한 모녀 가게였어요. 지수는 생각보다 손재주가 좋았어요. 김치도 잘 담그고 밑반찬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저 이런 일이 천직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회사 그만두고 아예 이 일 할 거야?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엄마가 물려주시면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지수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딸이 제 일을 이어받고 싶어 한다니. 가게를 리뉴얼하면서 작은 공방도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직접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거든요. 어머니, 김치 담그기 체험 예약하고 싶은데요. 요즘은 이런 문의가 자주 와요. 젊은 주부들이 전통 음식을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좋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최대 6명까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공방 운영도 시작했어요. 수익도 괜찮고 무엇보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만식 씨도 바빠졌어요. 동네 어르신들의 민원 상담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분자야, 오늘도 내용 증명 3통 써줬어. 무슨 일로요? 다 보험금이나 연금 문제야. 복잡한 서류 때문에 어르신들이 고생하시더라고. 만식 씨는 우체국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해서 동네 봉사를 하고 있어요. 무료로 도와드리는 거라 수익은 없지만 보람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러다가 몸 상할 거 아니에요? 괜찮아. 할 일이 있으니까 좋아. 덕분에 동네에서 만식 씨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분자야, 우리 집 만식 씨 정말 고마워. 분자네 남편 덕분에 보험금 제대로 받았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가끔 태수 소식이 들려와요. 좋지 않은 소식들이죠. 분자야, 태수가 회사 그만뒀다더라. 술래 언니가 알려줬어요. 왜요? 누나 빚 때문에 급여 압류당해서 못 견디겠다고 하더라고.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아르바이트 전전하면서 빚 갚고 있다는데. 힘들어 보이더라.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엄마, 또 태수 생각하세요? 지수가 제 표정을 보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표정에 다 나와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엄마, 그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요. 지수가 의외로 담담했어요.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응? 저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정말? 네.
정직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지수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힘든 일을 겪었지만 딸이 이렇게 강해졌다는 게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분자시죠? 박태수 씨 관련해서 연락드려요. 무슨 일인가요?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부인 언급이 나와서요. 사기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고 하네요. 필요하시면 피해자로 신고하실 수 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이미 정리됐어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수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엄마, 누구세요? 경찰서에서. 태수가 또 사기쳤다는데. 지수가 잠깐 굳은 표정을 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행히 우리는 벗어났네요.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그해 겨울 저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가게 한쪽에 작은 카페 공간을 만든 거예요. 손님들이 김치나 반찬을 사고 나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했죠. 엄마, 이거 완전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치? 공방 체험 오신 분들도 여기서 쉬실 수 있고. 지수와 함께 카페 공간을 꾸미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엄마, 저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볼까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직접 원두도 볶아보고. 그러고 보니 아이러니했어요. 태수가 하려던 일을 저희가 하고 있다니. 하지만 저희는 달랐어요.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했고 거짓말 대신 정직함으로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김치도 사고 커피도 마시고. 일석이조네요. 손님들 반응도 좋았어요. 2025년 연말 저는 가게 앞에 서서 1년을 돌아봤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았어요. 거짓된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찾았거든요. 엄마. 지수가 뛰어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뭐야? 손님이 우리 가게 블로그에 후기 남겨주셨어요. 지수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분잔의 반찬 공방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어머니와 딸이 함께 운영하시는데 진심이 느껴져요. 김치 담그기 체험도 하고 맛있는 커피도 마셨는데 정말 만족했어요. 재방문 의사 200%. 어머, 이렇게 좋게 써주셨네? 네. 별점도 5점 만점이에요. 저는 뿌듯했어요. 정직하게 장사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 씨와 함께 가게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 하지만 잘 이겨냈잖아. 지수도 많이 달라졌고. 응, 훨씬 강해졌어. 그리고 현실적으로 변했고. 만식 씨가 새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분자야, 네온사인 바꾸길 잘했어. 맞아요. 이제 안정적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제 안정적이야. 저는 간판을 다시 봤어요. 따뜻한 LED 조명이 골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깜빡이던 네온사인은 이제 추억이 됐어요. 하지만 나쁜 추억은 아니었어요. 그 빛이 있었기에 진실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고마워, 옛날 네온아.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덕분에 진짜 빛을 찾았어. 지수가 옆에 와서 제 어깨에 기댔어요. 엄마,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거짓 없이 정직하게,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면서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진실한 관계는 시간이 걸려도 결국 빛을 발한다는 걸요. 마치 저희 가게의 새 간판처럼 말이에요. 깜빡이지 않고 꾸준히 따뜻하게 빛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빛은 깜빡여도 내 자존심은 꺼지지 않는다는 걸요.